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구정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가면 갈수록 경기 흐름이 안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매번 제가 영상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경기 흐름이 다 안 좋은 건 정부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뭐 PF라든지 아니면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다 같은 지역이 다 똑같이 안 좋으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호재가 정말 많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동산이 움직이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저는 평택에 있으니까 평택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물건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택의 흐름이 어떤가요? 요거부터 이제 풀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평택은 호재가 정말 많죠. 거기다가 또 이제 안 좋은 호재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호재가 어떤 건지 그거 하고 안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하면서 풀어봐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모니터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처음에 이슈됐던 거는 지금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GTX A노선, C노선 이게 있겠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지금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정순우 기자님이 언제 24년도 2월 6일 날 이때 올려주신 거예요. 정부가 지난달 25일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로 GTX 이 부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GTX 기대감에 김포, 평택이 들썩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김포, 평택은 소폭 오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GTX 추진 지역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 그래서 고양이나 김포나 평택, 그래서 평택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밑에 내용은 여기 이제 소폭으로 0.03% 올라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빗대서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번 뉴스는 파이낸셜 뉴스 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파이낸셜 뉴스에 24년도 2월 5일 날 그리고 수정은 2월 5일 날 4시에 하신 거고요. 여기 기자님은 김동호 기자님이 쓰신 거고요. 위에 내용을 볼게요. 이게 지금 얘기했었던 게 지금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가 있어요. 삼성은. 근데 4기 라인은 아직 준공이 덜 된 거고 5기 라인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셧다운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멈춰섰던 삼성 반도체 시간 초격차 재시동 이재용 무죄. 이제 회장님이 무죄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끌고 갔던 상황이 요번에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요 이제 P5 같은 경우에도 삼성 P5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가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택 삼성 그 부분인 거고요. 캠퍼스인 거고 여기 보시면 오일업계에 따르면 삼성 캠퍼스 4공장 이 부분이 완공이 아직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요 올 상반기에 완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한때 공사 중단설이 돌았던 5공장 이 부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죄 그 판결 나고 나서부터는 또 5공장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매일경제인 거고 여기 박영덕 기자님이 24년도 2월 6일 날 총수 무죄에 더욱 힘받는 삼성 반도체 겹 호재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일단은 안 좋다라는 부분이 무죄의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지금 셧다운이 돼서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P5 5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에는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셧다운 됐던 게 또 이제 이 뉴스 보면은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평택을 뭘 보고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이게 평택시청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지금 평택시의 인구가 몇 명이니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2월 말 기준 23년도 12월 말 기준 63만 2,78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58만이었던 게 또 뭐 5기 공장이 셧다운 됐다 어쨌다 하더라도
지금 63만 2천 명이 또 이제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출생률이 낮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 평택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왜? 기업체가 있고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기업체가 있으면서 GTX, A노선, C노선 이런 발표들이 정말 이슈가 많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지역 내에서 직주가 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의식주는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에서 부동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인 거고요. 여기가 지제역이에요. 지금 여기 지제역에는 1호선 수저, SRT 수서, 그 다음에 KTX 수원발, 그게 이제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GTX A노선, C노선, 이게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요 주변에 고덕 신도시 안에 분양권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은 이 주변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어디가 있냐면 가제지구의 요 부분에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고요. 쌍용도 플래티넘, 그리고 요 부분에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센터, 요번에 이제 어저께가 1순위 그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흥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요 앞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 같은 경우에는 완판을 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슈가 뭐 때문에 지금 지제역하고 삼성 이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갭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3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1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2, 3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단점은 있겠죠. 내가 지금 1억 미만의 돈을 갖고 있어? 그러면 분양권을 사야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3억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면서 고덕신도시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부분들이 GTX나 아니면은 뭐 KTX나 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장도 안 와보시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돈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을 빠져나올 수 있냐 아니면 내가 길게 끌고 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가가지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계약서 쓸고 뭔가를 막 얘기하고서는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내 손에는 공급계약서가 들려 있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거였는지 이게 해서 내가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식이냐면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돈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제역 하나 GTX A노선 C노선 결론 나고 나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찾는 부분은 이쪽에 가제지구의 쌍용도 플래티넘 이 부분에 쌍용도 플래티넘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상황인 거죠. 왜냐 여기 쌍용도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차 타고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킥보드 타고 요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충분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앞에 오피스텔 부분에 코스트코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요 쌍용도 플래티넘이 계속 물건이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단지에는 인프라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단점. 그리고 여기서 지제역을 간다라는 부분 어차피 걸어가지는 못하세요. 어차피 걸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뭘 어디에 살든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 내가 정거장 수가 조금 더 늘어날 뿐인 거지 요 지제역 가는 거는 그래도 직선거리로는 좀 가깝다라는 거 장점.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가제지구의 이 부분을 많이들 이제 계약을 하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 또 하는 거는 요 브랜시티에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보시는데, 여기는 지금 카이스트나 아니면 아주대학교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개통이 아직은 안 됐는데 개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여기가 이렇게 조금 더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오는 도로가 여기 브랜시티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시티에서 삼성전자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고, 브랜시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프라는 형성이 될 거예요. 고덕 신도시보다는 못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인프라는 형성이 될 거고, 지제역 가는 부분 여기서 어차피 차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있는데 가제지구에 있는 거리보다는 조금 더 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단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5억을 깔고 앉아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제지구에 올라가는 갭은 한정적일 것 같고, 거기서 이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제지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 이 브랜시티보다는 이 고덕신도시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갭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면적 대비로 봤을 때 이 면적이 굉장히 작고 이 면적이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이 고덕신도시인데, 이 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갭이 충분히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네가 어떻게 장담을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가제지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예정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없단 말이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없다고는 해도 초, 중, 고가 있는 단지하고 없는 단지하고는 벌써 찾는 수요가 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오를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크다. 삼성 직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있어야지 여기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사거나 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인프라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닥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 요 가제지구에 비해서는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일반 상업지역이나 여기 근생라인이나 초중이나 이런 식으로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카이스트 이 부분이 3학년, 4학년이 이쪽으로 오는 상황,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오픈을 한다라는 이 상황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보다도 큰 게 고덕신도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니?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지제역 하는데 여기는 서정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국제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는 예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전자라는 직원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밀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중심상업지역에 상권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형성이 되어 가는 과정인 거고, 이 2단계 쪽에 예술의 전당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뭐 박물관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 평택시청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예정지가 또 있어요. 이제는 뭐 건축비가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시청이 요 자리를 이제 이전을 할 거고, 이쪽에는 경찰서가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이 고덕국제 신도시가 나중에는 주 메인이 될 건데, 이 브랜시티는 이 고덕국제 신도시의 배후 도시 정도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요 쌍용도 플래티넘은 지제역이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깝다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쌍용도 플래티넘이 계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하고 아주대병원 들어온다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이 계약이 소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뭐 다 안 좋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각각에도 평형대를 좀 골라서 가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왜냐면 요 가제지구의 쌍용도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큰 평형대, 45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 쌍용도 플래티넘 안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평형대가 이렇게 큰 평형대의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45평형 정도를 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요 34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작은 평형대가 더 낫지 않을까. 25평형대, 여기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센텀 같은 경우가 1순위에서 마감됐던 건 59 타입 A,
그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평형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미달이 된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요 59 타입이 희소성이 있는데 요 그랜드 센텀하고 중흥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리상으로는 단지에 있다고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지제역을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몇십 메다라도 여기 그랜드 센텀이 가깝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59 타입의 중흥 59 타입과 그랜드 센텀의 59 타입이 1000만 원의 값어치를 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 그랜드 센텀이 중흥보다는 59 타입이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옵션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중흥 같은 경우에 59 타입이 3억 8천 정도가 됐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랜드 센텀이 3억 9천 정도가 되는데, 이 옵션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다 포함했을 때는 중흥 같은 경우가 거의 한 4억 2천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 그랜드 센텀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나올 수 있는 계제가 커요.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그 서정리역 앞에 르포를랑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25평대가 지금 5억대 나가고 있어요. 5억에서 뭐 매도자분들은 5억을 받고자 하는데 절충은 되겠죠. 그게 한 4억 9천 정도는 절충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참 좋았을 때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서정리역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아파트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브리핑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34평을 투자 목적으로 살 거예요. 나중에 좀 길게 끌고 가도 돼요. 내가 현금을 3억이나 4억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제일 풍경채 아파트를 권해드리죠. 왜냐면 올라갈 수 있는 갭이 굉장히 크니까.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학교가 개교를 해서 다니고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25년도 3월이면 개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갭이 내 단지 안에 초중고가 다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마저도 괜찮고, 여기서 뭐 서정리역을 걸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거고, 그 앞에 광역버스도 서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가 강남역 가는 광역버스도 지금 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가성비로도 제일 괜찮은 건 제일 풍경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덕국제 신도시인 거고요. 이게 제일 풍경채. 제일 풍경채가 위치가 지금 요 위치인 거죠. 요 위치. 그리고 여기가 서정리역이고 여기서 걸어가는 거 그닥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세대수가 1022세대 그 정도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매매권으로 보면 제일 풍경채 매매권으로 보면 요게 이제 23년도 11월 달에 7억이 됐던 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6억 6,500 10월 달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매매가 7억, 6억 5천, 6억 8천 요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6억 5천대 매물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 6억 5천대 매물이 계속 지금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7억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금액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느껴지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이 제일 풍경채가 아닐까. 자, 파라곤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33평이 7억 7천대 막 이렇게 갔던 게 지금 물건이 여기 6억 7,500 4층인 거고, 요거 6억 7천 요 정도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요거는 이제 작년도 건 거고, 지금 24년도 1월에 6억 7,500에 4층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갔던 7억 7천 정도 파라곤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제일 풍경채나 이제 거의 평등하게 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하나를 끼고 있을래? 아니면 초중고를 다 끼고 있을래?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게 나중에 아파트 올라가는 갭은 정도, 아파트 올라갈 수 있는 갭은 더 크다고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풍경채 이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파라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파라곤이 낫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인 건데, 지금 이제 다 다른 건 다 저기 하고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용도 플래티넘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브랜시티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금액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 6억 5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3평을 가져가시는데 금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분양하는 거 5억 2천대 분양하고 거기다 옵션을 엎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기존에 있었던 고덕신도시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뭔가를 평택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가능한 가용 금액,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나는 1억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3억이, 4억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라고 하면 분양권을 봐야 되는 거고, 분양권 중에서도 내가 찍었다가 바로 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뭐 전세나 이런 부분 입주 때까지 보고 전세나 이런 부분을 좀 돌렸다가 나중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물건을 브리핑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쌍용도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전매가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찍었다가 계약했다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브랜시티는 3년에 전매가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팔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나중에 꼭 끝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다 니즈에 맞춰서 브리핑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공인중개사잖아요. 각각의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자기 물건만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 물건만 브리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쌍용이나 아니면 브랜시티에 아파트 분양하는 거 이런 부분에 33평에 분양가를 보고 옵션비를 보고 고덕국제 신도시로 들어오는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좀 풀어주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어디가 됐던 계약을 하고 오셔서 막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알고 들어갔으면 조금 선택하는데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들고요. 일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구정 연휴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해서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정 이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승인 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밴드에서 움직여서 좋은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 2권 낸 거 이 부분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건 밑에 하단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서없이 풀어드렸는데 꼭 알고 가야 되는 투자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